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배달부 웅이어멈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비 내리는 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가슴 뭉클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쩌면 가장 평범한 곳에서 오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한국 시어머니와 베트남 며느리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그럼 고향의 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호아는 시어머니 박순옥 여사의 집 부엌에 설 때마다 등 뒤가 서늘했다. 베트남의 뜨거운 햇살 아래 왁자지껄한 가족들과 함께 요리하던 기억은 이제 아련한 꿈처럼 멀어져 있었다. 이곳의 부엌은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호아에게는 너무나 차가운 공간이었다. 호아는 결혼 후 3년 내내 이방인이었다. 남편은 따뜻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늘 차가웠다. 순옥 여사는 아들을 꾀어 돈을 보고 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 호아의 서툰 한국말, 서투른 행동, 심지어 그녀가 입는 옷까지도 순옥 여사의 비난 대상이 되었다. 호아, 이거 간이 싱겁지 않니? 우리나라 음식은 원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호아, 설거지를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냄비 바닥에 때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순옥 여사의 비난은 늘 조용하고 날카로웠다. 호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용기가 없었고 무엇보다 반박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해 밥을 차리고 집안을 깨끗이 쓸고 닦았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순옥 여사의 차가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호아의 마음은 텅 비어가는 것 같았다. 호아에게 유일한 위안은 남편이었다. 남편은 늘 호아를 감싸주었고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었다. 괜찮아, 호아. 어머니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남편의 따뜻한 말은 호아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아침이 되어도 순옥 여사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짓눌렀다. 호아는 가끔 베트남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고향의 부엌은 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었다. 그곳에서 자신은 사랑받는 딸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일 뿐이었다. 한국말 공부도 열심히 했다. 요리책을 보며 한국 음식도 배워보려 애썼다. 그러나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호아의 절망은 깊어만 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진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호아는 매일 아침 부엌에 들어서며 기도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기를. 하지만 그 기도는 늘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호아의 마음속 불안은 아들의 생일이 다가오면서 극에 달했다. 시어머니는 호아에게 엄한 임무를 주었다. 이번 생일엔 내가 직접 잡채를 만들렴. 명절 때마다 내가 하는 걸 봤으니 할 수 있을 거다. 잡채는 순옥 여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음식이었다. 손이 많이 가고 간을 맞추기 까다로워 베트남 음식이 익숙한 호아에게는 높은 산과 같았다. 하지만 호아는 시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잡채를 완벽하게 만들어 순옥 여사의 마음을 얻고 싶었다. 그녀는 잡채 만들기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당면은 불어 터지기 일쑤였고 채소는 익지 않거나 너무 푹 익어 물러버렸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간장 양념이었다. 간장의 짠맛과 설탕의 단맛, 그리고 참기름의 고소함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은 호아에게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유튜브를 보고 한국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엄마는 이 나이에 너보다도 잡채를 잘 만드셨어. 너는 왜 이렇게 노력이 부족하니? 부엌으로 들어온 순옥 여사는 실패한 잡채를 보며 혀를 찼다. 호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나 순옥 여사는 비웃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지. 넌 역시.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호아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넌 역시 베트남 사람이라서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호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호아를 위로했지만 호아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이번에도 잡채를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면
시어머니의 마음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의 생일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호아의 마음은 초조함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밤늦도록 부엌에 앉아있던 호아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서툰 한국말로 어머니를 부르며 용서를 구하는 대신 그녀는 홀로 실패한 잡채를 바라보며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호아는 잡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썼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아들 생일날 아침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어머니 박순옥 여사가 갑자기 심한 몸살에 걸려 알아눕게 된 것이다. 순옥 여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호아를 불렀다. 호아, 미안하지만 오늘 상차림을 내가 좀 맡아주렴. 평소라면 호아에게 절대 상차림을 맡기지 않았을 그녀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순옥 여사의 말에 호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잡채는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고 가족들을 실망시킬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다. 호아는 식탁에 놓인 잡채 재료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원하는 잡채를 만들 수 없다면 나의 가장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자. 호아의 눈빛이 흔들리며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집을 나와 가까운 동남아시아 식재료 상점으로 향했다. 가게 안에는 그녀에게 익숙한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다. 호아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레몬그라스, 고수, 피시소스 등 베트남 요리에 꼭 필요한 재료들을 능숙하게 골랐다. 집으로 돌아온 호아는 더 이상 서툴지 않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부엌을 그녀만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따뜻한 육수가 끓는 냄새, 향긋한 허브와 채소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다. 그 냄새는 순옥 여사가 평생 맡아보지 못한 새로운 향기였다. 호아는 자신의 고향인 베트남의 따뜻한 맛을 온전히 담아내려 했다. 그녀의 손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고 있었다. 호아는 잡채 대신 베트남식 전골인 라우와 베트남식 샐러드 국수인 분짜를 만들었다. 그녀는 이 요리들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어머니, 잡채는 서툴지만 저는 이렇게나 어머니와 가족을 사랑해요. 부엌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호아의 열정과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곳에서는 오직 호아의 숨소리와 칼질 소리, 그리고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어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불안 대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곧 가족들이 자신의 진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생일 파티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순옥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부엌에 가 있었다. 호아가 잡채를 망쳐 가족들을 실망시킬 텐데.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체면을 구길 것이라 생각하며 걱정했다. 그러나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본 순간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낯선 모양의 그릇과 처음 보는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순옥 여사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이게 다 뭐예요, 호아? 잡채는 어디 두고 이런 이상한 음식들을. 순옥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용기를 내어 호아가 만든 분짜를 한 젓가락 집어들었다. 입에 넣은 순간 남편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예요. 가족들은 모두 남편의 말에 놀라 젓가락을 들었다. 라우에 담긴 따뜻한 국물을 맛본 시동생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국물이 정말 끝내주네요. 속에 쌓인 게 확 풀리는 것 같아요. 가족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식탁에 울려 퍼졌다. 순옥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늘 낯선 냄새라고 생각했던 향기가 이제는 모두의 감탄을 자아내는 맛있는 음식 냄새로 바뀌어 있었다. 순옥 여사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녀의 입술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며느리의 요리에서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다. 호아의 손길은 더 이상 서투른 외국인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딸의 손이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호아의 숨겨진 능력을 보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랜 편견이 깨지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호아가 만든 음식은 맛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고 있었다. 순옥 여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호아의 손을 잡았다. 호아, 이 음식을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순옥 여사의 진심이 담긴 말에 호아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순옥 여사는 그동안의 차가웠던 시간을 후회하며 호아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너는 이리도 따뜻하고 훌륭한 아이였는데. 그녀는 호아를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처음 마주한 것이다. 그날 이후 순옥 여사와 호아의 관계는 180도 바뀌었다. 순옥 여사는 더 이상 호아를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호아의 베트남 음식에 대해 물었고 호아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요리법을 알려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가 베트남 식재료를 고르고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부엌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순옥 여사의 따뜻한 말과 호아의 웃음소리가 가득 채운 두 사람의 행복한 공간이 되었다. 순옥 여사는 호아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호아는 순옥 여사에게 베트남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요리 교환은 단순한 레시피 공유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었다. 순옥 여사는 호아가 베트남에서 얼마나 소중한 딸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호아는 순옥 여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따뜻함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순옥 여사는 이웃들에게 호아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우리 며느리는 손맛이 정말 최고야. 내가 잡채보다 더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을 만든다니까. 라고 말하곤 했다. 호아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으로 이 집의 가족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순옥 여사의 집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과 베트남 전통 음식이 어우러진 특별한 식탁이 차려지곤 했다. 그 식탁에는 음식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탄생한 것이다. 호아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닌 순옥 여사의 소중한 딸이었다. 그리고 순옥 여사는 편견을 깨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현명한 어머니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따뜻한 교훈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네, 오늘은 박순옥 여사와 며느리 호아의 이야기, 고향의 맛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마음을 열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호아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따뜻한 마음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눈과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